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결혼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경금, 신금일간이신 분들은요. 작년부터 결혼 얘기가 많이 나왔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들어서는 이제 날짜를 잡자. 5월 달에 하자. 9월 달에 하자. 이런저런 고민이 들 수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 경금, 신금 일간 분들 결혼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될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경금, 신금, 결혼입니다. 일단은 여성분들 중에서 현재 결혼 계획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작년부터 해서 사귀고 있는 사람이랑 병오년쯤 결혼을 합시다. 정미년쯤 결혼을 합시다. 그리고 양가 부모한테 이미 허락을 받고 상견례도 가졌고 이제 결혼 날짜만 잡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경금, 신금이라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싱글 여성분들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강해질 수 있는 시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애정운적으로 운기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예요. 이 경금, 신금 일가분들 중에서도 특히 경인, 경술, 신사, 신미, 신해 요 5개 이 일주들이 좀 결혼이 좀 상승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경금, 신금 일가분도 해당은 돼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요런 그 인, 오술 합대잖아요. 지지에서. 그래서 지지에서 오는 합충 때문에 내 환경에 변화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천간보다. 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통 이제 메이저한 이벤트는요. 결혼도 메이저한 이벤트죠. 지지에서 오는 변화 때문에 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오미 합대잖아요. 신사, 또 신미, 또 해도 오화랑 합을 합니다. 지장간에서. 그쵸? 그래서 요런 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결혼 기운이 다른 경금, 신금보다 좀 더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대운에서요, 미토, 사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오미 합이 되면서 방합되죠? 결혼운이 상승한다. 애정운이 상승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경인일주인데 지금 대운에 미토가 있어요. 그러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애정운 말고 직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합이 인옷을 화국되고 이러는 게 사오미 합되는 게 직업운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환경이 조금 빡세질 수도 있습니다. 좀 관성이 아무래도 강해지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일이 많아진다거나 내가 승진을 한다거나 승진했는데 갑자기 막 일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부서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 직장적으로 사람들 때문에 조금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건 결혼운이죠. 애정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오가 있는 경우에 결혼운이 더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미토 사와, 사오미 합되죠. 결혼하는 달은요. 5월, 9월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화기운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양력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5, 6, 7, 8, 9 다 해당이 됩니다. 이때 결혼 날짜를 잡는 경금, 신금 일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이때 시기적으로 괜찮고 근데 관건은 누구랑 결혼하냐입니다. 그렇죠? 시기적인 것도 중요하죠, 물론. 운이 왔으니까 결혼하는 건 좋은데 상대방의 사주가 좋을까 나쁠까? 그저 그럴까? 이게 더 핵심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결혼은 할 수는 있어요. 결혼은 운이 들어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시간 잡고 돈 내면 되잖아요. 그 예식장 잡고 축의금 받고 그럼 되는 건데 그 이 사람이랑 상대방이랑 평생을 살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사주랑 궁합을 봐야 돼요. 그거를 보기 전에는 결혼 날짜부터 잡으면 안 돼. 흥분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결혼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빨리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운의 작용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가지만 상대방 사주가 좋아야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나랑 궁합도 잘 맞고 상대방의 사주도 좋은 사람이어야 좋겠습니다. 이 결혼하는 시기는요, 조절 가능할 수 있어요. 뭐 내가 꼭 5월, 9월에 운기가 강하지만 그 전에 할 수도 있고, 3월에 할 수도 있고, 11월, 12월에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절 가능해요. 그렇지만 파트너는 운명적이다. 되게 이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랑 결혼하게 되는 상대방은요, 나의 결혼운에 달려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관성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결혼운, 애정운이 상승하는 건 맞지만 이때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혹시 결혼을 미루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년에 결혼을 한다. 파트너가 바뀔 수도 있죠. 아니면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그냥 시기만 늦출 수도 있는 거지만 파트너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결혼하게 되는 상대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퀄리티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사주에 빗대어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혼운이 좀 안 좋은 그런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경금일간인데 막 식상이 많은 구조. 그럼 관성이 약해지잖아요. 막 식상이 4, 5개, 6개씩 돼요. 그럼 극단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그럼 관성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는데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년, 후년에 헤어지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나랑 안 맞는다. 지금은 맞지만 지금은 결혼이 와서 어, 감성보다 그러니까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서 이 사람이랑 나랑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판단을 했지만 살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결혼은 현실이거든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꽤 됐지만 결혼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보가 필요한데 그런 구조들 있잖아요. 식상이 너무 많다 이러면 관성을 쳐내버리거든요. 더욱 인성이 없다면. 그런 구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자 싱글 여성은요. 지금 좌우충도 되죠. 관성이 들어왔는데 좌우충도 됩니다. 있을 경우에는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시나리오가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 시나리오는 뭐냐면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준비가 한 50%밖에 안 됐는데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생각보다 빨리, 올해. 예를 들어서 7월에 예상을 했는데 2월에 한다거나 3월에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 사주를 잘 안 보고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급해져서. 그러니까 좌우충이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싱글 여성한테는. 그리고 이제, 나는 마음의 준비가 한 70%밖에 안 됐는데, 상대방을 좋아하고 그런 건 맞는데, 궁합도 봤는데, 결혼할 시기는 약간 물음표가 생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혼을 그냥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가보면 결혼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게 경자일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좌우충이랑 관성이랑 같이 들어오죠. 운기가. 그러면 상황이 내가 원치 않아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정운적으로 봤을 때 좌우충의 양상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일주 있죠.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축오원진입니다. 일단 단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관계적으로 이렇게 축오원진이 형성이 될 때 오히려 결혼을 더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게 반대예요. 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오히려 더 하고 싶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요. 신축일주는 사실 결혼을 오래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과정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과정이 생각보다 진척이 까칠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고부간의 갈등이 생겨서 상대방 부모와의 갈등이 생겨서 일이 늦춰진다거나 결혼 날짜가 늦춰지거나 아니면은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오고 갈 수도 있고 잘 나가다가 혼수 때문에 틀어져서 뭐 파혼 얘기가 나온다던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양상을 봤을 때는 결혼을 아주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갈 겁니다. 신축일주요. 다른 신금일과는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추구 원진이 형성이 되는 것 때문에 올해를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차라리 이제 다른 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심적으로는 결혼을 하는 게 그런 마음이 아주 증대되는 시기가 바로 병우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대방 사주 봐야 되고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연애만으로는 모릅니다. 내가 그리고 얼마나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내가 연애를 2, 3년 해도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해요. 연애할 때는요, 숨길 수 있거든요. 근데 결혼하잖아요? 숨김이 다 드러나요. 다 탄로가 나요. 내 본연의 성질이. 그래서 상대방 사주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뭔가 숨기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잘 봐야 되는데 그걸 보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주로 보면 됩니다. 상대방 사주를 보면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건 플러스 알파인데 조상, 조상운도 봐야 돼요. 조상묘 관리 잘 되고 있나? 길지인가? 명당인가? 집터가 명당인가?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사주 이런 거를 잘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따진다니까요. 근데 그냥 애정 위주로 결혼을 하잖아요.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사주에 따라서. 결혼을 잘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그것도 자기 운이죠. 내 운이죠. 결혼을 사주를 받던 안 받던 간에 또 어떤 사람은 사주를 막 이것 되게 많이 봤는데 좋은 줄 알았는데 잘못 보고 결혼할 수도 있죠. 그쵸? 아니면은 사주를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결혼했는데 오히려 운이 좋아서 상대방 사주도 좋고 그리고 그 상대방 대운도 좋고 궁합도 좋을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 운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찌 됐던 간에. 어, 그렇다고 할지더라도 상대방 사주, 궁합은 기본적으로 따져보고 결혼할 가치가 있습니다. 한 번 결혼하면은 우리가 평생 살려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사주 상담은 카톡 라이프 사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경금, 신금 일간이신 분들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명리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풍수적인 부분, 타로적인 부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주, 또 상대방의 사주, 어떤 사람인가 정말 궁금하다. 이런 연락을 주세요. 조금 미심쩍다? 결혼은 생각이 있는데 사주를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